네, 오늘 장 마감 15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앞서 반도체를 점검했을 때 오늘 반도체가 전강 후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빠진 자금이 어디로 가나 하고 봤더니 포스코 그룹주 쪽으로 또 흘러가고 있네요. 포스코 홀딩스가 5% 오름세를, 포스코 퓨처엠은 현재 구간 12% 넘게 급등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장대 양봉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47만 4천 원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 이와 함께 포스코 홀딩스의 경우에도 5.63% 오늘 장중 최고점까지 올라가며 외국인의 매수 속에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뉴스 때문에 이 포스코 그룹주가 장 초반에 강했던 이 반도체 시선을 다시 이쪽으로 끌어내게 하고 있는 건지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유창희 본부장, 조범수 연구원과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네. 반도체가 대장인 것처럼 갔다가 또 윗골을 길게 달고 내려오고, 심지어 아직 엔비디아는 본장도 시작 안 했는데 너무 이거 변동성이 큰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윗꼬리가 긴가요? ISC 윗골이 봐봐요. 아.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네. 뭐 근데 또 반대로 또 오히려 시가보다 더 높게 형성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그런 보고 건 또 있어요. 제가 안 봐요. 죄송해요. 물론 이제 이스페타시스라든지 ISC 뭐 이런 이스페타시스는 오히려 하락 전환되기도 했고요. 네. 뭐 한미 반도체도 오히려 하락 전환됐는데 좀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지난 수요일하고 오늘하고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아침에 갭상승 강하게 출발했다가 차익선 매물을 이기지 못했고 좀 못 올라 그동안 좀 못 올라갔거나 약간 소외받았던 종목군들은 오히려 상승폭을 좀 확대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너무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 그랬던 거거든요. 지난 수요일하고 오늘. 그러면 이게 오늘 만약에 엔비디아가 지금 시간 외에서 10% 정도 상승하고 있고 이게 이 정도 이상에서 마감을 하고 또 엔비디아만 상승하는 게 아니라 어저께 미국 시장이 좋았던 것은 골고루 올랐거든요. 많은 종목군들이 한 1에서 2% 이상 오르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이게 오늘까지 이어진다라면 저는 오늘 못 오른 부분들은 내일 다시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변동이 좀 크긴 하지만 너무 여기에 일일비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 그럼 이 포스코 그룹주들의 상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면 오늘 가장 큰 화두는 엔비디아였지만 반도체만 오른 게 아니라 상승 종목 수가 1000여 개가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아예 상승세로 가면서 다시 좀 많이 눌렸던 2차 전지 쪽으로도 시선이 가는 건지, 오늘 이 갑작스러운 급등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원래 이 포스코 그룹주들이 어찌 보면 최근에 호재권들이 상당히 또 많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포스코 DX랑 포스코 퓨처엠이랑 시설 설비 관련해서 천억 가량 이제 공모권도 이제 나왔었는데 사실 어제는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아무래도 수급장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이야기가 나왔다시피 원래 최근 이제 시장에 가장 관심을 받던 이제 반도체 쪽도 오늘 차익 실현하는 흐름처럼 계속 윗꼬리를 달고 밀리다 보니까 오히려 어디로 가지 하다가 좀 안정적인 측면으로 2차전지 쪽으로 좀 찾는 성향이 좀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포스코 그룹주 내 최근에 호재성도 매우 강하고요. 이제 최근에 뭐 초전도체, 맥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자까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이 수급적인 측면을 돌고 돌다 보니까 제가 어제 그런 표현을 했어요. 소주 한 잔 먹고 네. 맥주 한 잔 먹고 양주도 한 잔 다 먹어가지고 이제 골고루 먹어요? 골고루 먹어가지고 이제 완전 숙취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숙취 해소제, 안정적인 2차 전지를 좀 찾아간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급이 계속 돌다 보니까 굉장히 변화무쌍한 시장입니다. 오히려 이제 저가권에서 이제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관점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2차 전지처럼 안정적인 중장기성 이제 성장성이 이제 확보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부 조정이 나왔다 하면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은 이런 상승분 충분히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이 테마 저 테마 요거 먹어보고 저거 먹어보고 돌고 돌아서, 그래 실체가 있는 거 가야지, 반도체 많이 빠졌네, 네. 2차 전지 많이 빠졌네, 이렇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장의 모습이 그랬고요. 그럼 두 분이 오늘 선택한 마감에 산다 종목은 무엇일까요? 이 안에 있을지 한번 볼게요. 두 분이 선택한 종목은요. TLB와 카페24를 갖고 오셨는데, TLB라면 반도체 쪽으로 접근한 것 같아요. 네. 어제 마침 또 오셔서 SK 오션플랜트를 네. 편입하고 지금 한 4%, 5% 수익이거든요. 네. 요것도 빠르게 매도하고 TLB 가는 거 어때요? 더 들고 갈까요? TLB로 이동할까요? SK 오션 플랜트는 좀 더 들고 가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TLB도 충분히 지금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페타시스가 하락 전환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워낙에 좀 그동안 많이 오른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조정이지만 TLB는 먼저 선조정을 받았어요. 일단은 뭐 엔비디아 매출이
뭐 상상 그 이상을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실적도 예상치보다 20% 이상 서프라이즈 했고 가이던스도 예상치보다도 한 20-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그것의 바로미터가 바로 서버 매출이라는 거죠. 그리고 클라우드 시장에 그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이 서버 쪽 관련해서는 또 DDR5가 적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 좋은 그래픽 카드 갖다 붙이고 좋은 기판 갖다 붙였는데 DDR4 갖다 붙이면서 이게 성능을 낮출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DDR5에서 어떤 수요는 앞으로 이제 급증할 수 있다라는 어떤 확인을 엔비디아가 보여준 것이 아닌가. 만약에 엔비디아가 뭐 서버 매출이 아닌데 클라우드 매출이 아니었다라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그것을 좀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TLB 같은 경우 지금 DDR5 매출 비중이 2분기에 36%가 넘어갔는데 네. 이 중에서 80%가 서버향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 서버 쪽 그 AI 투자가 늘어날 때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게 이미 1분기, 2분기 실적을 통해서 확인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HBM을 서포트하는 DDR5 수요는 계속 급증할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또 하나가 요즘 반도체를 보면 삼성전자를 보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를 보죠. 맞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가 5% 정도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는 그냥 한 2%도 안 된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다면 하이닉스 쪽을 좀 봐야 되는데 하이닉스가 이제 DDR5 128기가를 유일하게 현재 생산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또 하이닉스의 향 매출이 또 TLB가 많이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최근에 약간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지금 61선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고요.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라면 저는 일단 직전 고점대 3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2만 3천 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일단은 한번 분할 매수도 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에 매수한 SK 오션플랜트는 그냥 홀딩하고 남은 현금으로 TLB를 사보겠다. 목표 주가는 3만 원. 그리고 지금 반도체 안에서의 핵심은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그쪽과 더 연관이 깊은 TLB를 공략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감에 유창희 본부장님은 TLB를 선택했고 조범수 연구원은 카페24를 갖고 왔는데 갑작스럽게 카페24를 갖고 온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큰 이벤트 한번 앞에서 짚고 가지 않으셨습니까? 뭐죠? 하이퍼클럽 X 관계. 네. 아, 이제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네. 네이버가 이제 지분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분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정확하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마 현재 최근 기업들이 가장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줌에 있어서는 B2B 형태의 이제 사업 형태가 가장 중요하다고 포함하고 있는데 오늘 하이퍼클로바 X의 목적도 어찌 보면은 이용자의 증대를 위한 모습일 겁니다. 쇼핑몰, 네이버 쇼핑을 가장 우선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쇼핑과 연계해서 이제 비즈니스 플랫폼을 또 이제 설계를 하는 회사입니다. 저도 한번 이용을 해봤었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판매 페이지를 만드는 회사죠. 네이버 쇼핑몰에 이제 이용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카페24의 이용자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좀 전망을 보고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좀 회사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초에 이제 가장 강력한 상승분을 보였을 때가 바로 유튜브 라이브 쇼핑입니다. 이쪽도 B2B 형태로 지금 좋은 수익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최근에 홈쇼핑 업체조차 유튜브 라이브 쇼핑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플랫폼 다각화가 지금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에 카페24는 이번에 또 흑자 전환을 하면서 연속적으로 좋은 실적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 중에 한 곳입니다. 물론 이 부분 제외하고도 해외 법인을 또 정리를 하면서 이제 자회사 핌스 매각까지 이제 내실 경영을 강화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점차 향후 미래적으로 연 단위로도 아주 좋은 흐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그리고 손절가는 1,500원, 목표가는 18,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궁금한 게요. 지금 카페24를 갖고 온 게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에 대한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늘 오르고 있는 이 네이버를 내일도 재료 소멸로 생각해서 이걸 매도해야 되나 고민하신 분들 막판에 매도를 안 하는 게 답일까요? 네이버 조금 어때요? 어려운 게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좀 이벤트가 너무 있다 보니까 오늘 이 차익성 매물이 나오는 이유도 있거든요. 잭슨홀 미팅이 있어가지고 당장 잠깐은 회피하셔도 저는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상황에서 일단 재료는 소멸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카페24를 소개시켜드린 거는 중장기적으로 영업이익도 그리고 실적 개선세도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일부 물려도 괜찮다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잭슨홀 미팅도 그리고 또 하이퍼글로벌 엑스포 공개도 있고 좀 불안하면은 현 구간에서 종가에 좀
수익 실현을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반면과 페이스는 중장기적으로 보겠다. 알겠습니다. 코스피는 1.01% 상승한 2,530선에서 마감 준비를, 코스닥은 2.07% 오른 901.11포인트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에서 포스코 DX를 볼게요. 조금 전에도 포스코 그룹주를 전해드렸는데 DX가 4.13% 상승 속에 39,050원 장 마감 준비하고 있거든요. 계속 떠나지 않은 이슈가 그 이전 상장 이야기예요. 근데 유채희 본부장님, 네. 이전 상장에서 주가가 막 완전 레벨업된 종목을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뭐 사례가 많진 않죠. 네, 근데 네. 그 포스코 DX의 경우에는 이 이슈 때문에 가는 거 맞아요? 아, 맞아요? 뭐 그렇다면 그런 거고요. 네. 네, 근데 일단은 포스코 그룹주들은 계속해서 그 2차 전지라든지 그런 부분들 성장 모멘텀 또 협업 관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 나오면서 움직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크게 흔들림이 없다라면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는데 저는 뭐 그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고 해서 이 회사가 얼마나 수혜를 입을지 여부는 별로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전 상장했을 때 어떤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일단 당장 뭐 공매도 있는 물량이 있으면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포스코 DX 정도의 기업이면 뭐 제 생각이지만 네. 바로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지난번에 LNF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기관 자금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선취매로 들어오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뭐 회사의 주가를 어떻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저도 연초에 포스코 DX 많이 추천하고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랑한다고. 이미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포스코 DX의 상승세 지속될까에 대해서는 X, 조금 현구가는 조심해 보자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현재도 4% 상승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급락하고 있는 STX를 볼게요. 물류 해운 산업 인적 분할 소식에 어제부터 내리고 있고 조범수 연구원, 어떻게 보면은 그 급락 이전에 너무 급등했던 또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급등을 모두 다 반납할까 아니면 일정 부분만 좀 반납하고 다시 오를까 그걸 고민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근데 인적 분할 이야기를 저희가 꺼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이야기가 생각보다 나온 지 좀 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신규 예정 상장일도 이제 9월 13일이다 보니까 기간이 이제 촉박한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은 인적 분할 소식으로 충분하게 상승을 미리 선행적으로 깨야지 않았나라고 판단해야 되는 구간으로 좀 보이다 보니까 일부 좀 하락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인적 분할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STX가 지금 자산 총계 3,800억 가량, 그리고 분할 설립되는 STX 그린 로지스 같은 경우는 380억 원 가량으로 상당히 또 작은 흐름으로 넘어갔는데요. 차라리 저는 인적 분할 이후에 또 STX 그린 로지스를 한번 보는 게 좋지 않나. 시총도 이제 작다 보니까 해운 물류 사업 쪽으로 오히려 시장의 테마가 쏠려 간다면은 더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STX가 사실상 지금 이제 뭐 이제 재무 상태를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셔도 이제 3년 동안 이제 단기 순손실입니다. 이렇게 이제 물론 이 무조건 이제 재무제표만 보고 올라가는 기업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차라리 이제 해운 물류 사업이 이제 분할되면서 오히려 분할된 이후에 잘 간 종목들도 꽤 많았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상해 운임 지수나 발틱 운임 지수 같은 이 해운주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지표들의 큰 흐름은 없습니다만 계절적인 요인으로 좀 이제 이슈가 있긴 합니다. 세계 이제 교통 물량 40% 정도 담당하는 이제 파나마 운하의 이제 가뭄 때문에 트래픽 잼이 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향후 이 부분이 또 운임 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분할 상장 이후에 한번 확인해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STX는 현 구간에 다시 하락이 멈추겠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10% 가까운 하락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사명을 볼게요. 사명이 5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고 오늘 21%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네. 좀 시장이 원래는 리포트가 나와도 그 효과가 안 나왔는데 오늘 DS투자증권에서 없어서 네. 못 판다.
전장에 이런 소재는 없었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니까 또 여기에 또 쏘아 올렸어요. 요즘에는 뭐 항상 뭐만 나오면 게임 체인저 뭐 네. 이런 건 없었다 얘기 네. 나오는데 이 커패시터 필름 자체가 상당히 지금 필수 제품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전자기 전류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저도 잘은 몰라요. 근데 이게 전기차 시대가 넘어가면서 상당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90%를 지금 일본 도레이 첨단 소재가 대부분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도 지금 없어서 못 팔 그 수요가 넘쳐 흐른다고 하다 보니까 사명이 이쪽 관련해서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현대기아 쪽에 공급을 하다 보니까 현대기아에 공급을 한다는 얘기는 전기차 글로벌 시장에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도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오르는 거라서 조금 가격적인 부담감은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상승 모멘텀 남아 있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동 쇼과 함께하셨습니다.